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프 인테리어와 일반 인테리어 견적 차이점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청주에서 뉴종호 인테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 인테리어 견적 보는 방법,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셀프 인테리어. 셀프 인테리어는 뭐고 일반 인테리어는 뭐야?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반 인테리어는 우리가 견적을 받고 나서 여기에 마진을 붙이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좀 객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편리한 대신에 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어요. 셀프 인테리어는 뭐냐? 똑같은 견적 쓰고 똑같은 금액인데 여기에는 감리비만 추가가 돼 있는 거예요. 이 감리비만. 보통은 우리가 홈 인테리어 했을 때 20일에서 25일 정도는 하잖아요. 그 토요일, 주말 빼고요. 요때 저희 감리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요 인테리어 견적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고객의 정보를 제공한 율량동에 있고요. 아파트인데 제가 고객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성함은 지웠습니다. 그럼 셀프 인테리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견적을 드리잖아요. 거기에 마진을 붙이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 방식은. 감리비만 추가가 하는 겁니다. 감리비. 저희가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감리비. 보통 홈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길게는 25일까지 하는데 25일 동안 우리가 그 감리를 봐주고 현장을 진행하면서 받는 비용이에요. 이게 바로 이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업체 마진하고 이윤하고 감리비하고 뭐가 차이냐? 업체 이윤은 마진율을 보통 30에서 뭐 많이 보는 분은 40% 또는 20%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 차이하고 일당으로 가는 감리비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개념이. 자, 보시면 감리 일당에서 하루 20만 원을 잡고 만 원씩, 그럼 20만 원에서 400만 원하고 5천만 원짜리에서 감리비를 빼면 5,100 정도 남겠네요. 5,100의 20%가 얼마냐?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5,100의 20%. 과연 얼마일까요? 1,02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20%만 했어도. 근데 400만 원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셀프 인테리어 장점이고요. 그 일반 인테리어가 나쁘냐? 나쁘지 않아요. 업체한테 맡기고 거기에 대한 하자, 그리고 공사 진행, 이래저래 공사가 뭐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요구할 수 있죠. 문제점들을. 근데 셀프 인테리어 없냐? 그게 아닙니다. 셀프 인테리어 이 감리자가 이 부분에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이래로 들어온 철거업자, 목공사, 일하는 사람, 창호공사, 페인트공, 뭐 방수업자 이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견적을 넣고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감리자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이 마진을 갖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얘기해서 셀프 인테리어 할 때는 진짜 감리자가 똑똑해야 돼요. 예, 모든 경험이 좀 많고 모든 현장을 많이 주물러 봤고 어떤 변수에 대해서 대처가 잘 되는 사람이 셀프 인테리어를 해야지 편합니다. 근데 이게 업체에서 왜 못하느냐? 업체에서는 직원들 월급을 주잖아요. 그 월급을 가지고 얼마만큼 많은 직원을 돌렸을 때, 현장을 돌렸을 때 마진을 뽑아내느냐, 이 관점이거든요. 근데 저희 같이 개인이 하는, 개인 능력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보니까 감리비로 가는 게 저희 쪽에서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번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것도 노하우가 쌓입니다. 그럼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자, 일반 견적 철거공사 항목이 쫙 똑같아요. 보시면 셀프하고 똑같죠. 한 가지만 더 내려가 볼게요. 비공개인데 공개해드릴게요. 네, 철거공사에서 보시면 마루철과 합판 평수 똑같죠. 빠평이라는 건 바닥 평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는 45,500원, 14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셀프 인테리어에서 한번 볼게요. 마루철거 빠평 31평 38,500원, 45,500원 차이가 나죠. 그럼 140만원 돈이 들어가느냐, 셀프로 했을 때 119만원 돈이 들어가느냐, 이 차이도 있고요. 목수 인건비에서 봐도 똑같아요. 2명이서 4일 잡았거든요. 그래서 총 8품을 잡았는데 42만원, 반장이 42만원이고요 일반 인테리어 견적에서는 반장이 54만 6천원이에요 우리가 목공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임금을 얼마만큼 부느냐, 그 블로그에 보시면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제 블로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인건비 나와 있죠. 목수가 전마다 다 틀리지만 40만원 정도 해요. 여기 한번 볼게요. 54만 6천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14만원, 15만원 돈이 더 얹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진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항목별로 마진을 안 넣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 해요. 왜냐하면 항목이 얼마만큼 될지 모르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정말 영양가 없는 공사만, 아무것도 안 남는 공사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마진을 넣는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석고보드 같은 경우는 30장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4,680원. 그럼 셀프 인테리어 한번 볼게요. 석고보드 3,960원. 아마 이 가격은 시중에서 물어보면 거의 평균치가 3,800원에서 3,900원, 4,000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 가격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견적서가 들어가 있듯이 우리가 셀프 인테리어 할 거냐 일반 인테리어 할 거냐 그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평균치가 한 500만원 정도 나는 거고요. 그럼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현장인데 이렇게 보면 벽 같은데 대리석이 붙어 있고요. 현장도 반듯하지 않아요. 합판을 다 쳐놓은 거죠. 이렇게 막 데코레이션 붙어 있는 거죠. 샤시가 하나밖에 없어요. 한 틀밖에. 이거 철거하면 여기에 또 샤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얘를 철거하고 도배를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우리가 깔끔한 인테리어 원한다면 이런 부분은 철거를 하고 목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콘센트도 올려야 되고 여기 벽면이 깔끔하게 하기 때문에 목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 이 천장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변에 단열 작업을 해야 돼요. 쭉 단열 작업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거실 쪽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패턴이 문도 바꿔야 되고 이 패턴도 없어야 되고 이 등박스도 없어야 돼요. 거기다 또 디자인 되면 여기다 간접등을 다시 만들던가 아니면 라인 조명을 주던가 마네트 조명을 주던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거고요. 주방도 그렇죠. 주방 여기 오다 끊겼어요. 여기 나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쓴다? 이렇게 견적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 벽이 오던가 여기 어떤 데코레이션을 하던가 아니면 싱크대를 이쪽으로 끌고 가던가 이렇게 해야지 이 공간이 활용도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을 다 해서 견적이 들어가야 돼요. 얘를 철거해내면 여기다 어딘가 또 벽을 세워야 돼요. 단순한 벽인가 디자인 벽인가 이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 고민은 디자이너 병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견적서를 보실 때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꼭 와서 상의를 하고 내용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견적만 딱 비교했는데 이거 이렇게 비싸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비교하실 바에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비교하실 바에는 이걸 갖고 비교하세요. 목공 반장이 며칠 들어가갖고 단가가 얼마냐, MDF 단가, 합판의 가격, 개수 이런 거 갖고 비교를 하시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디자인도 모르면서 그렇게 비교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 내가 생각한 만큼 안 나와. 나 이런 거 생각 안 했는데 싼 게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견적을 보고 그 사람 내용을 듣고 확인하고 메모하고 견적을 받았을 때 이런 단가가 나온다, 이런 걸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내용이 좀 빠르죠. 여러분들께 많은 걸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낯설거든요. 그러니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견적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견적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현장 체크리스트 꼭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체크리스트를 무료로 나눠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메일 주소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을 꼭 하셔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겨주세요. 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얘기해주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현장을 볼게요. 현장 가시면 이렇게 사진을 찍으세요. 자주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집을 자주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일단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어 두셔야 됩니다. 서서 파노라마처럼 돌면서 찍어요. 그렇게 찍어 놓고 내가 해야 될 거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이 천장이 마음에 안 들어. 여기 보시면 천장이 이렇게 휘어져. 이런 게 필요 없어. 그럼 철거해야 되겠어. 그럼 천장, 거실 천장 철거. 아트월 TV 쪽 대리석으로 돼 있다, 철거. 앞에 거실, 겉된 창호 철거. 문짝 다 철거.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기준을 데이터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긴 쇼파월이라 그래요. 쇼파 쪽에 앉혀지는 건데 이 쇼파월에 있는 데코레이션 철거. 그럼 이 두 배만 남겠죠. 그럼 철거한 다음에 여기다 뭐를 할 건가는 인테리어 업체한테 맡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 철거하고 그냥 도배하시는 분 있어요. 이 면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겠죠, 이런 데가. 왜냐, 여기 뒤에 못도 썼을 거고 본드도 썼을 거고 여러 가지가 묻어 있을 거니까 차라리 벽을 치고 깔끔하게 가는 게 좋겠죠. 또 하나는 여기를 철거했어요. 그러면 단창 하나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단창 하나로 도배만 하고 끝내는 분이 있을 거고, 샤시를 더 뗄 수도 있고, 또 여기 옆에 공간 부분, 벽 공간에다가 단열을 할 수가 있죠. 네, 단열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적으로 좀 생각이 안 되신다면 물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샤시에 덧대고 단열하는 것까지 넣습니다. 그 두 번째, 뭐 욕실을 완전히 철거할 건가 아니면 벽 타일을 살려둘 건가 이런 세부적인 기준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서 그리고 인테리어 견적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싱크대도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 또는 여기까지 하고 싶어, 기역자로 하고 싶어, 이 아일랜드 없애고 싶어, 뭐 이런 기준은 최소한은 세워두고 견적을 받으셔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요. 그랬을 때 여러 군데서 받으셔도 헷갈리지가 않아요. 아니면 항목을 표시해 주던가. 어떤 항목이냐면 제 견적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항목들을 다 마련해 주시면 가능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공사 내용들, 뭐 어디는 어떻게 하고 어디는. 근데 이거 못 하시잖아요.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할 수도 없고. 제가 하는 방식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 부분 철거다 그러면 뭐 욕실 쪽에 가서 변기하고 세면기 철거, 뭐 바닥 타일 철거, 거실 욕실은 뭐 철거, 이렇게만 해줘도 인테리어 업체에서 받는 견적이 차이가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견적서를 받아보시면 이렇게 단량 한 장 내용에 이렇게 나오는 견적서가 있을 거고요. 또는 저처럼 세부 견적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몰딩을 돌리는데 기본적으로 단가가 있을 거고요. 문서는 체험 형태가 있고 그냥 간략하게 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런 방식들은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있을 겁니다. 그 소송 각재나 이런 자재들, 자기가 생각했던 자재가 이렇게 뽑혀져 갖고 단가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거실 단창 철거 얘기했잖아요. 외부 단창 철거 주방 해야 되고 주방도 있어요. 이거 22mm 페어 기본적으로 했을 때 총 단가가 얼마냐, 중문은 한 짝 두는데 어떤 중문이냐, 한 짝 플립도 하냐, 투명 유리 쓰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가, 방문은 민자냐 아니면 멤브레인이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재질 그런 것도 있을 거고, 터닝도 예림 거냐 현대 거냐 LX 거냐, 뭐 여러 가지 회사에 있을 거고, 페인트는 광택스 수성 도장의 이외냐 아니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세라믹 코팅을 할 거냐 코트를 할 거냐 이런 내용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 항목들을 세세하게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견적서 주지 않아요. 그냥 대략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얼마다 그래서 총액만 비교해라. 근데 지금 이건 비교가 안 되죠. 알 수도 없고요. 만약에 공사 계약하는데 이렇게 줬다가 계약합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로. 여기 항목이 있어요. 나는 못 공사하는데 아까 사진 있잖아요. 공사 만약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려서 나 이거 철거하고 목공사하고 도배할 건데 이분들은 철거만 해놓고 목공사 안 하고 그냥 퍼티 작업하고 도배하려고 그래. 어떤 게 더 깔끔할까요? 당연히 목공사하고 석고로 칠면이 깔끔하죠. 그쵸? 울퉁불퉁한 게 없잖아 벽에. 그러면 당연히 이게 돈이 더 들겠죠. 그러니까 그 견적서 하나만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이 단가가 작다,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받다, 뭐 그런 건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가격은 똑같아. 700만 원인데 이분들은 목공 작업을 안 했어. 이래버리면 고객님의 손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견적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 항목적으로 내가 최소한 할 거 내용들만 뭐 거실 쪽 어디 한 방하고 거실 따지면 5개 6개 공간이 되잖아요. 그 공공간을 A4지에다가 나란히 정리만 해놓으셔도 이런 단가에 걸렸을 때 피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나는 피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나는 니들 계약할 때 이런 공사 항목에 공간에 이런 걸 원했어. 그럼 견적 계약서에도 있잖아. 근데 네가 안 넣은 건 네 실수잖아. 내 실수가 아니잖아. 들어가게 해드려야죠. 그렇게 해놓고 견적을 받으란 얘기예요. 또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 군데서 견적 받아도 헷갈릴 필요가 없고요. 차라리 진짜 헷갈린다 할 때는 뭐 청주, 대전이든 내가 필요하고 잘한다는 업체를 몇 군데 찍어주세요. 그러면 그 업체가 여러분에게 맞는 디자인과 포트폴리오하고 견적서를 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오는 단가 갖고 디자인을 보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도 여러분 손해볼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요. 뭐 세부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철거 항목 볼게요. 철거 항목에서 폐기봉투 쓰죠. 이 철거를 맡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술자하고 보조공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겼는데 폐기봉투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생활 폐기물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양이고요. 목공사 보면 마찬가지로 운반이라는 게 있죠. 목자재가 오면 현장까지 날라야 되는 그 운반에 대한 데이터고요. 목공 기술자가 얼마만큼 들어갈 건가, 이게 주관적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틀리고 보는 사람마다 틀리고, 현장 정리라면 목공하다 보면 정말 폐기물이 많이 나와요. 나무 폐기물부터 뭐 잡자재 쓰레기 같은 게 바닥에 엄청 깔립니다. 이런 걸 버렸을 때 사람이 한 명이 들어오던 두 명이 들어오던 세 명이 들어오던 날짜 수에 따라서 이게 틀려져요. 청소가 잘 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문제 먼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고요. 예, 몰딩, 뭐 소송 각재, 뭐 투바이라 그러죠. 우리가 투바이 쓰는 나무, 개수, MDF, 석고보드, 일반 석고보드, 방수 석고보드. 방수 석고보드를 쓴다는 거는 베란다 쪽에 뭐 어떤 단일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샤시의 여기 부분에 딱 단일 작업 한다는 얘기예요. 찬바람이 들어오면 일반 석고보드는 물에 젖어요. 근데 방수 석고보드는 그 내한성이 있어요. 방수제를 치던. 그렇고 나서 석고보드를 대면 이 부분이 더 튼튼해진다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수 석고보드를 잡은 거고요. 본드 가격 ST 이건 부자재예요. 그리고 단열재 붙였을 때 몇 미터가 들어가느냐, 뒷베란다도 결론상이 있으니까 여기도 단열을 할 거니까 얼마가 들어가느냐. 사실 제가 답답한 게 이분이 저한테 견적을 물어봤을 때 이 집에는 여기가 지금 곰팡이가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단열을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뭐 전혀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바쁘니까. 생활이 바쁘니까 이런 생각도 없고 저런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럼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런 데서 보시면 여기 얼룩 자국 보이죠? 단열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자세히 볼게요. 얼룩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쭉,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이 집 세탁기 공간이 안 들어가요. 뒷베란다가 있는데 뭐 봤습니다.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 좀 보이네요. 네, 여기 탕비실인데 여기 보면 곰팡이 있죠. 결로하고 네, 여기 있죠. 여기 세탁실이 이제 나올 거예요. 보세요. 자, 이렇게 조그만 공간이에요. 보일러 있죠? 벽 튀어나왔죠? 여기 문에 가려서 안 돼요. 오시스에 놓을 데가 없어요. 이 집은 세탁기를 놓을 데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노 세탁기 하나 놔야 되는데 이것도 짧아요. 더 나와야 돼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게 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건조기까지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집이다 보니까. 그럼 결국은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안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런 데코레이션 다 필요 없잖아요. 다 없애버려야죠. 미니멀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아마 도배만 할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도 여기 페인트 바르고 말 거예요. 네, 여기 페인트 칠하고 말 거예요. 아니면 장을 여기 끌고 오던가 여기만 석고로 그냥 덧방을 치던가 뭐 그런 방법을 택하겠죠.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거 지금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인테리어 업체도 부담을 좀 덜하면서 고객도 부담을 좀 덜하고 그래서 제가 공사를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해드릴 수 있는 정도로 해서 공사 내용을 정리하는 게 제일 좋고요. 또 셀프 인테리어를 선호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목공사 했는데 품이 늘어나서 실예로 있었어요. 제가 봤던 것보다 더 늘어났어요. 뜯어봤더니 뭐 4겹 5겹 돼갖고 도저히 살릴 수 없고 그래갖고 더 다시 다 뜯어내고 목공 작업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8품 갖고 안 되는 거죠. 12품이죠. 그러면 새 품 4품을 갖다가 4품을 어떻게 채우느냐. 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들어가서 목공을 직접 해서 4품 5품을 아껴드려야지 이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분도 뭐 필름 공사에서 부족하다? 필름에서 제가 투여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이 공사를 마칠 수 있는 거고요. 타이트해도 그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줄 아니까.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 밑에 부분도 공개하고 싶은데 사실 이 단가가 다는 아니에요. 목공사만 해도 단가가 10장 정도가 되니까 항목별로 제가 필요한 것만 놓은 단가고 여러분들 셀프 인테리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견적이라는 게 표준 단가가 있고 업체가 보는 단가가 있어요. 그 견적에 맞춰서 하는데 괜찮은 업체 몇 군데만 선정해서 그 업체한테 가서 상세하게 물어보실 거 물어보고 확인하실 거 확인하셔야지 객관적인 비교가 돼요. 그리고 전화로 이거 24평 하는데 대충 얼마 들어요? 이건 나도 몰라요. 난 점쟁이가 아니에요. 고객님 나이 스타일 성격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그리고 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뭐 5층짜리가 될 있고 10층짜리가 될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적인 부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이상은 단가를 할 수가 없어요. 하도 받아갖고 이제 제가 이제 웬만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부분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셀프 인테리어 견적하고 그 제가 직접 셀프 인테리어 한 현장 그 사진들을 보면서 변경 전 공사 후 공사하는 도중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한 거 또 여유가 된다면 고객님들하고 현장에서 미팅하는 내용들도 좀 정리해서 올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 솔직한 마음을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없으시게 잘 선택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익숙해지면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우 김 사장이었습니다.